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네요. 지금 아마 TV조선에서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국민선거인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죠. 저도 이제 내일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내일 그 두레 자연마을 양주에 있죠. 거기 이제 10일간 그 자연 치유 프로그램 금식 그게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좀 체중이 좀 나갑니다. 그죠? 체중이 한 82kg 나가는데요. 10일간 금식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 이렇게 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최소한 6kg는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가서 말씀도 좀 묵상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 들어가서 건강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정치 시사 프로그램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저녁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의 깐죽거리는 걸 좀 보기 싫어서 말이죠. 아무래도 아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릴 것 같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좀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한 1분 정도 볼 때에 시작할 때 말이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문수 후보 도움이 된다. 한동훈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가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얘기가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 합쳐야 된다. 김문수 후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꺼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좀 성격이 괴팍한가. 저는 성격 그렇게 괴팍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꺼버렸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이죠.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기 대선이 왜 있었죠? 자, 물론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됐는데 조기 대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통치행위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정부를 괴롭히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한동훈까지 당대표가 돼서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제 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이 한동훈이가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말이죠.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당의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정권이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정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권이라는 것은 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법무부 장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당 대표 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한거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었듯이 이 사람은 그걸 모델로 생각해서 국민들의 일부 불만을 이용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함으로 해서 내가 여당에서 자기가 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말이죠. 중도 또는 좌파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스펙트럼이 짬뽕입니다. 짬뽕. 그러니까 김상국 같은 놈은 민주당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고유 권한이다.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막 탄핵을 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듯이 내가 있었으면은 아예 비상계엄 선포도 없었고 탄핵도 없었다, 그 말씀이 맞죠.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말이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처럼 동시에 바로 국회로 와서 위헌 위법이다, 대통령 직무 중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뭐 탄핵은 반대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탄핵을 하겠다, 확인되지도 않은 말이죠, 자기를 체포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 중간에 그 이상한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결의가 될 수가 없었죠. 그 탄핵 결의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제가 이 사람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한참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말이죠, 3월 7일 날 석방 구속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석방이 됐었죠. 한참 석방 분위기로 가는 그때에 3월 1일인가 2일날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구속이 되어 있는 대통령이 취소되든 말든 구속 취소돼서 석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하고 똑같거든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잠히 있다가 나와서 북 콘서트를 하면서 조기 대선 참여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는 장제원 사건이 터지고 말이죠, 그 하루 전에 이철규 아들 사건이 터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핵관 관련 얘기죠.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게 참 시간이 참 묘하다, 희한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기 대선을 있게 한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4명의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저는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투표권이 있고 말이죠, 저는 홍준표 씨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기는 거 지는 거는 관계없이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은 보수우파에서는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노총 때려잡는다고 그랬죠, 정교조 때려잡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북핵 전술핵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한동훈은 말이죠, 전술핵 가져오면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빠르더라고요. 그거 어느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빌미 삼아서 역공격할 거 아니냐고, 내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말이죠, 핵 어디 설치할 거냐 보니까 대답을 못했다, 공부를 못했다 그러는데 그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범죄자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100% 저는 사형 집행한다고 그래서 참 목숨은 아깝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말이죠, 인과응보 반드시 대가는 지불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생각을 더 보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과 공의는 수레바퀴의 다리와 같습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수레가 잘 굴러가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었죠.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은 아예 뭐 제가 밖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국힘당의 김문수, 그 다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개혁신당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준석 후보까지 저는 네 분이 말이죠,
보수파 단일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분을 나누어서 집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 플랜을 짜서 말이죠. TF팀을 만들어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수파 정권이 창출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요. 조기 대선을 있게 한 사람이 1등 공신이 좋은 뜻에서 아니라 나쁜 면에서 1등 공신이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2위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면 됩니까? 무조건 이기면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이죠. 설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어야죠. 대표면은. 그래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는 전부 국무총리에게 말이죠. 여당 야당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세우고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하면서 개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87년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물러나는 이런 플랜이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한동훈은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번에 말이죠. 저도 내일 투표를 할 건데요. 완전히 압도적으로 김문수가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동훈 씨가 되게 되면은 말이죠. 이 배신의 문화가 일상화가 돼버립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아, 저놈이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정치는 말이죠. 책임 정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에게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어도 말이죠. 이재명과의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국회의원들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을 했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무속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입당을 할 때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는 때에 당사에 와서 권영세에게 입당 신청서를 내고 입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윤핵관들 그냥 말이죠. 이준석이가 얄미워서 저놈 어떻게 하면 거세할까 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파놓은 그런 정치적인 올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 거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아주 말이죠. 압승을 했습니다. 이준석 지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준석이가 쫓겨났습니다. 여자 문제 비롯해서 설령 여자 문제가 있으면 젊은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쫓아내고 말이죠. 그리고는 24년도에 국회의원 총선 대패를 했습니다. 그 대패 했죠? 자,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말이죠. 한동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의회 국회 구조 야당 192석이죠. 이 국민의힘 108석이죠. 그래서 지금 탄핵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북한 지령이 윤석열 탄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일환이고 비상계엄 이유를 봤을 때는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대통령은 탄핵 인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그 과제 그러니까 윤어게인 해야 되겠죠. 소환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폐악질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이죠. 정치 경험 없는 검찰총장 출신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일단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아니었죠. 외부에 가져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기 위해서 한동훈을 영입을 했는데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책임 정치에 반하느냐, 이 말이죠. 정치를 대충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머릿속에서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때마다 왜 대패를 하느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패를 했겠죠. 일단 부정선거를 좀 지워놓고 여러분, 그러면은 말이죠, 패했으면은 다음에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했을 때마다 외부 인력을 데리고 온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뭐 대충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대선만 이기면 된다, 대선이 최고야, 대선이 최고야, 아닌 게 입증이 됐죠. 국회 권력이 말이죠, 192석이 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탄핵하죠. 예산 뭐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주물어줘.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최소한 당원으로서의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통령 내지는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줘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야인으로 있다가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그 당에 입당을 하고, 이것은 말이죠,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한동훈 설령 이번에 뭐 대통령 될 리도 없고 그러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죠, 이 국민의힘이 계속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번 6.3 선거를 지나면서 보수 우파는 재편이 돼야 된다. 무엇으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경이라고 있죠. 밭을 갈면은 그냥 호미지라고 씨를 뿌리는 거가, 시골에 가면 기경이 있습니다. 큰 그거 쟁기를 가지고 말이죠, 앞에 소가 끌면서,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죠. 그래서 밑에 균이 죽고 올라가고 말이죠, 순환이 되도록, 그것을 기경이라고 그럽니다. 풍년이 되려면 기경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죠. 보수파의 건전한 정당을 위해서 보수파 정당은 반드시 기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한동훈이는 완전히 표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말이죠, 한동훈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말이죠, 자연의 이치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도 그래서 엄청 마음이 속상해서 뭐 속세를 떠나버린 것이죠.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 탈당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4명에서 2명 선택될 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저는 그냥 문자가 와서 링크를 들어가서 접속해서 거기서 말이죠, 홍준표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네 해서 바로 해버렸는데요, AR에서는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죠. 1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2번 홍준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아니 19대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이제 22대입니까? 21대? 아주 오전에 문재인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경력을 최근에 그만둔 직책이 대구시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후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국민의힘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게 귀에 익어버리겠죠. 그리고 국민들도 말이죠, 국민의힘 전 당대표 한동훈, 이게 기억나겠죠. 자유한국당 전 대통령 후보자, 이렇게 소개가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홍준표를 찍겠습니까? 우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AR에서 오니까 우선 국민의힘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뭔가 참으로 이상하다. 참 절묘하게 장난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감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끝났는지 11시 지금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말이죠, 뭐 한동훈은 뭐 아주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길 후보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다. 일 잘할 후보를 선택해야 되고요. 쇼를 해서 술수를 벌여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저 기권합니다. 수 틀리면은 말이죠, 자유통일당 나오겠죠. 자유통일당 찍을 겁니다. 자유통일당 후보가 만약에 좀 분산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이재명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면 되느냐 그러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모든 통치 플랜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도 말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힘을 합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양심이 우리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이죠, 보편 타당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한동훈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력 낭비죠. 국고 낭비죠. 왜 조기 대선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고요.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런데 말이죠, 위헌 위법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 가서 말이죠, 비상계엄을 내가 했다, 해제를 내가 했다. 한동훈이가 뭐 국회의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늦은 시간에 불평불만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가치관, 정체성, 그 다음에는 애국, 애족, 그런 강력한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90% 이상 파기 자판 내지는 파기 환송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월 1일날 잡히는 것 보고요. 그래야 말이죠,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려면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5월 3일까지 공직에 사퇴를 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면은 민주당에서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게 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보니까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 되어서 피선거권 유지는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절대 대법원은 정치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직해야 되고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정의가 말이죠, 정의는 타협하는 것이고 정치적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정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민주사회에서의 가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일 말이죠,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말이죠, 원래는 이기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모든 것이 검증되신 분이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무총리를 지금 2번 했습니다. 대미 주사로서의 말도 잘했고 지금 보니까 정치력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단지 좀 걱정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또는 이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덕수 후보가 되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서 정과 사범 부도덕한 이재명 정권이 출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상이 미쳐 돌아가듯이 까딱 잘못해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판결문은 다 썼을 겁니다. 내일 파기 재판, 그 파기 재판 예가 없는 게 아니더군요.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판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파기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파기 재판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됐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대한민국 한국병, 이것을 우리 보수파가 다시 집권해서 자유민주주의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